504번 보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자, m 값에 관계없이, 자, 얘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m 값에 관계없이 요건 나중에 생각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조건이 뭔가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그래프 개형인데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난다는 건, 자,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x 절편이 방정식에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과 똑같은 거예요. y자리에 0을 하게 놓으면 알파 대입하면 0, 베타 대입하면 0. 즉 x 절편이 결국 알파, 0, 베타, 0이니까, 그죠? 자, 알파 대입하면 0, 베타 대입하면 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지?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자, 짝수 공식 쓸게요. 2로 나눈 거, 얘 없애버린 얘를 b-라고 보고,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a의 m 플러스 1, 얘가 요렇게 된다. 그지? 됐니? 자, 저거 전개해 볼게요. 전개. 다 전개해서, 자, m 값에 관계없이니까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맞니?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자, m제곱 플러스 2m에다가 마이너스 am이니까 2 마이너스 a의 m. 네. m 플러스 1이 아니라 m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어디요? 뒤에 마이너스 a하고 가로에 m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여기요? 네. 마이너스 1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차는 뭐냐면 1 있고 여기 a 있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고 나서 여기에서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게 m에 관한 2차식이지, 그지? m에 관한 2차식이야. 이거 그래프 y는 하고 그려보면, 자, 여기가 m축이야. 여기가 m축. 자, m에다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y 값이 0보다 커야 되면 그래프가 위에 붕 떠 있어야 되는 거 맞니? 그죠? 자, 이 그래프가 위에 붕 떠 있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x축과 만난 점이 없다는 건 m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다 양수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m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0이 안 나와. 그렇다면 여기 0이라고 잡아놓으면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 이 그래프가 x축에 붕 떠 있었다면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가 작아야 돼요. 다시, 요 그래프 m에 관한 2차 함수야. m에 관한 2차 함수. 여기를 m축이라고 보면 그래프가 위에 붕 떠 있어야 돼. m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도 0이 나와서는 안 돼.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실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요. 실근이. 근이 존재해서는 안 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두 번 쓰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얘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 녀석이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가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오호, 여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에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a제곱, 그 다음에요, a제곱, 여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맞니? 그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네요. 여기까지네요. 자, a로 묶어내요.
자, 부등식이죠. 몇 차 부등식이에요? 이차 부등식이에요. 자, 2차 부등식은 근 두 개가 자 있는데 여기 0, 8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0보다 작다면 사이값, 0보다 크다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2차 부등식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실어놨어요. 자, 잠깐 여기 봐봐. 이거 2차 부등식 가면 원리를 설명할 텐데 2차 부등식은 그래프 개형입니다. 이거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에요. 이런 그림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A에다가 이게 A축이고 A에다가 어떤 수를 0보다 작겠니? 요 사이의 수를 대입해야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두 근 사이 값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 그림들이 자꾸 그려지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자, 이차함수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차함수 기억은 어때요? 기억.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아나요? 꼭지점 찾는 방법하고 인수분해하는 방법.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지? 그러면 기억번은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어디하고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1과 3 지나는 거 맞죠? 그죠? 자, x축. 자, 이 방정식의 근이 는 0을 해서 방정식의 근이 x절편이니까요. 결국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0.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당연히 얼마가 되겠니? 4 맞지, 그지? 그래서 이건 그림 그릴 줄 알아 하고 묻는 겁니다. 니은은요. 자, 얘하고 얘,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뭘로 처리해요? 연립해서 따져가는 거지, 그지? 둘의 교점은 뭘로 찾아야 된다고요? 방정식의 근으로 찾는 거잖아, 그치? 자,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안 만나는지 접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는 교점 찾기잖아, 결국, 그지? 교점, 이런 교점들은 어떻게 찾아요?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자 2x 플러스 n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은 0. 자, 판별식을 적용해 볼게요. 자,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n 플러스 3. 자, 이렇게 나오는데 n 플러스 7이에요, 그죠? 자, 이게 판별식인데 n이 얼마일 때? 5일 때 n이 5면 얼마니? 12가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7이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이면 판별식이 0이니까 접하는 거 맞고요, 그죠? 그래서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자, 요 녀석이 만나는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5. 자,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현수 어떻게 구하니? x좌표. 얘하고 얘가 만나는 두 점은 연립해서 구할 거 아니니, 그지? 얘하고 얘를 연립했을 때 요 x좌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얘하고 얘를 연립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자,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두 근이 바로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근의 합은 뭐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뭐가 되니? 예분의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5라고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K는 얼마가 되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8이 없는데요? K 값만 구했어요. K 값만. 자, 그럼 K 값 구해서 여기다 넣어봐. 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돼,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5 오 마이 갓. 자, X 값이 구해지니 안 구해지니? 안 구해져요. 그죠? X 값이 안 구해집니다. 그런데 Y 값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보세요. K가 8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알파, 베타, X 값 두 개를 찾았는데 Y좌표의 합이니까 알파 대입한 게 하나가 Y좌표, 베타 대입한 게 하나가 Y좌표겠지. 그지? 자, 실제로 X 값 두 개는 못 찾아요. 실제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루트로 나오고 복잡하니까. 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Y 값은 하나가 뭐고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이고요. 또 하나는 베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이에요. 둘의 합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이에요. 자, 합을 찾아놨거든요. 여기 얼마로? 1로. 대입하면 답이 15. 이렇게 3번이 답입니다. 546번. 자, A, B는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데요. 그죠? 자, 546번은 이 X좌표, 이 X좌표 두 개는 어떻게 찾죠? 얘 둘은.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연립해서 이항하면 이것인데 이것의 두근이 뭐라는 거니 결국?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합. 1은 마이너스 예분의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 자, A는 1, B는 2, 끝. 곱이니까 얼마? 2. 548번이요. 548번. 지저분합니다. 그죠? 548번. 이야, 이 뭐야? 자, 너저분합니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곧 교점이네요. 자, 한번 봐봐요. 이 교점 알파 베타는 어떻게 찾아요? 교점 알파 베타는 요 둘을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mx 플러스 n. 자, 우리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거 이항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의 0.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가 나온 거니? 알파 베타. 여기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이 두근이 바로 알파 베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자, 기억은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이 2차 방정식 여기 있죠. 자, 요 판별식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x축과 만나니 안 만나니? x축과 안 만나죠. 판별식이 0보다가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 나오는 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니 이거 지금 기억번은 2개 나오는데 어떤 수를 넣어도 0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0보다 크게 나오니까 0보다 작습니다.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0이 안 나와요. x축과 교점이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니은 두 번째 거는 요 판별식이에요. 이 판별식.
이 판별식이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예요. 이거 얘가 이 판별식이야. 그런데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가 커야죠. 자, 이건 틀렸고 얘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두근의 곱은 예분의 예 이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맞나요? 맞네요. 그죠? 자, 두근이 예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예, 두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b. 맞죠?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그죠? 다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이. 교점은 연립해서 푼다? 뭐 그거고요. 그죠? 자, 요것과 요것의 교점. 자, 얘하고 얘의 교점은 연립해서 푼다. 맞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ax 플러스 b.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자 a 플러스 3x 2 마이너스 b는 0. 자, 이것의 한 근이 뭐냐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으면 다른 한 근은 뭔가요? 2 플러스 루트 3 나오는 거 아니니? 개수가 뭐일 때?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A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이거 기억나죠? 그죠? 왜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요? 왜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자, X제곱,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 사용되는 문자들이 다 유리수야. 유리수. 유리수면 무리수는 어디서밖에 안 나와?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루트 하나가 나와줘야 돼 서로. 그죠? 그래서 유리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 유리수, 얘가 유리수야. 유리수에서 3 더했으니까 이것도 유리수, B도 유리수라 그랬어. A, B가 유리수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유리수야. 여기 있는 게 전부 유리수면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결국 2A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자, 이것도 유리수고 이것도 유리수니까 루트 나오는 거 앞에 뿔마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자리 하나 있으면 플러스 자리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자, 실개수 마찬가지야. 개수가 다 실수야. 실수. 그러면 여기서는 i가 나올 수 없잖아요. i가. i는 어디서 나와? 루트 안이 음수가 돼서 i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i 나오면 마이너스 i가 함께 따라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혈례근이라고 합니다. 쌍으로 함께 나타나.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유리수, 실수, 따위의 조건이 붙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얘는 얘하고 요것의 한 교점, 교점은 연립해서 푸는데 연립해 놓으니까 개수가 모두 뭐라는 거니? 이것도 전부 유리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뭔 조건이 있어서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따라서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 두 개 더하면 얼마니? 4. 자, 4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 A 플러스 3, A는 얼마? 1.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얼마니? 1이죠. 1 곱하면. 두 근의 곱은 예분의 예. 자, 2 마이너스 B, B는 얼마? 1.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 B 두 개 찾았어. 두 개 더하면 얼마니? 2. 답은 2번이 답이다. 그치?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633번이었어요. 163쪽 펴세요. 163쪽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자, 163쪽이에요. 자, 우리 판별식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니? 판별식은 실근이냐 허근이냐, 실근 중에서 서로 다른 거냐 중근이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는요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양수.
두 군이 모두 음수래요.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래요. 이렇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두 군이 모두 양수인지 따져보는 겁니다. 양수가 뭐예요? 정의가. 현수야, 양수가 정의가 뭘까? 0보다 큰 수예요. 음수는요? 그렇죠. 그러면 양수, 음수의 개념은 일단 크기가 있는 수여야죠. 허수는 양음이 없어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볼게요. 이거 양의 허근, 음의 허근 이런 거 없어요. I 자체가 크기가 없기 때문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양수, 음수, 그 다음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거는 모두 실근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군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봐봐. 필기 조금 이따가 하세요.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시면 안 보고 적을 수가 있으면 굳이 필기가 자, 일단은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요. 두 군이 서로 다르다는 건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자, 중군은 가능성이 있니 없니? 없죠. 제가 여기 두 군이라는 건 중군도 두 개라고 본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가 같다가 등호가 들어갑니다만 여기는 서로 다른 게 분명해요. 부호가 다르면 서로 다른 숫자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두 군의 합은 뭐가 돼야 되니? 두 군의 합은 에?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군의 합 얘 당연히 0보다 커야지, 그지?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두 군의 곱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두 군이 모두 음수면 두 군의 합 0보다 작고요. 두 군의 곱 0보다 크고, 그쵸? 서로 다른 부호면 어느 쪽이 절대값이 더 큰지 모르니까 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어, 그지? 근데 곱은 어때요? 부호가 다르니까 두 군의 곱은 두 개 곱하면 음수 나오는 거 맞죠? 필기 나중에 하세요. a분의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서로 달라요. 자, 판별식은 여기 보세요. a하고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음수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양수예요. b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예요. 이건 필요 없어요. 네. 얘 하나면 자명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실근의 부호 내용입니다. 자, 실근의 부호 내용은 판별식하고 다르게 뭐가 적용된다고요? 두 군의 합과 곱을 따지셔야 돼요. 판별식만 따지면 안 되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합과 곱을 따지셔야 된다. 요 내용이 실근의 부호 내용입니다. 자, 필기하세요. 몇 쪽인가요? 163쪽입니다. 실근의 부호. 판별식은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따지는 건데요. 자, 문제에서 두 군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게 나오면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양수, 음수는 실수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두 군의 합, 양수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자명하고요. 두 군이 모두 양수면 두 군의 곱도 양수니까 a분의 c 역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수여야 되고 두 군이 모두 음수면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음수, 양수는 실수에만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자, 두 군이 모두 음수면 음수끼리 두 개 더하면 음수 나오니까 자,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같으니까 자, 두 군의 합, 요 녀석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 나오니까 얘 역시 어때요? 0보다 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면 a분의 c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군의 곱은 음수여야 돼요. 자, 이게 음수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얘가 부호가 달라. a분의 c가 음수면 부호가 달라.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까지 곱하면 양수예요. b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얘만 있으면 얘는 자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면 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지만 할 필요가 없다. 요 조건만 만족되면 이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실근의 부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과 합곱 이렇게 따져간다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진도 나가려는 대목의 문제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제가 두 문제를 풀어줄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잊어버리면 손을 못 대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뭐가 되래요? 두 근이 모두 음수. 자 여러분 두 근 판별식이요.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없는 이상은 중근도 두 개로 봐요. 중근도. 자, 두 근이 모두 음수. 자, 양수, 음수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양수나 음수는 모두 실수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자, 허수는 크기가 없는 수기 때문에 허수는 양의 허수, 음의 허수 이런 거 없다고. 그죠? 양수라는 개념은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그러는데 얘는 크기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양수, 음수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실근이어야 되는구나. 실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뭘 따져야 된다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 음수여야 되고요.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판별식과 합곱 세 개를 다 따져봐라. 자, 판별식 써볼게요. EX. 자, 2로 나누어 B-라고 하고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AC C가 뭔데요? K 플러스 6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K 이 항에서 넘기면 5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판별식 하나 풀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뭔데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자명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얘입니다. K 플러스 6. 자,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6과 같은데 얘가 0보다 커요.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자, 이 셋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의 교집합을 찾습니다. 그러면 뭔데요? K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답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뭘 따져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근의 자, 부호와 관련된 근의 부호와 관련된 게 나오면 판, 두 근의 합, 곱 세 개를 따지시면 돼요. 됐지요?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550번이고요. 필기하시고 밑에 문제 도전해 보세요. 551번 도전해 보시죠. 551번.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간다면 뭐만 따지면 된다고요? 예? 곱이 0보다 작다면 하나만 따지면 되죠.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일 때는 곱한 개 0보다 작다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요. 두 근의 곱은 뭐예요? A분의 C니까 얘 아니니? 자, 2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항하고 2로 나누면 K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두 근의 곱일 때는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일 때는 뭐만요? 곱만 따지면 된다. 우리 방금 앞에 필기했던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판별. 자, 여기가 자, 유형 16에 여기다가 전체 유형에다 별표를 이렇게 쳐놓고요.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시고 혹시 전에도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따로 하시던가 아니면 반복할 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해서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이거 외우려고 들면 안 돼요. 자, 유형 16번 위에다가 말이에요. 위에다가
우리 개념교재 168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개념교재, 자, 거기 유형에다가, 위에다가 개념교재 168. 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유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풀었던 유형하고요. 자, 앞에서 풀었던 내용. 앞에서는 봐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가 둘 다 양수다, 둘 다 음수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라는 개념 보세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냐, 작냐는 거잖아. 그지? 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근이 만약에 P라는 특수한, 뭐, 1이든 2든 관계없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번에는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고, 또 이번에는 한 근은 모두 1보다 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문제 여러분, 그 개념 교재 말고 지금 유형 16에 보시면 553번은 문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553번은 자,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죠. 554번은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 그러죠. 그 밑에 문제는요. 자, 한 근은 2보다가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가 크다 그러죠. 그죠?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했던 건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은 모두 0보다 큰 거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은 모두 0보다 작은 거예요. 서로 다른 부호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지?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0이 아니라 임의의 숫자를 기준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요건 제목이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입니다. 방금 했던 건 뭐예요? 실근의 부호예요. 실근의 크기. 자, 이 실근의 크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요.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보는데, 자, 우리 이거 좀 키워볼게요. 방정식의 근이랑 이 그래프의 x 절편이랑 같은 개념 맞니? 방정식의 근이랑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p라는 값보다가 작아야 돼. 방정식의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을 구해봤더니 이 두 근이 예를 들어서 2보다가 작아야 된대. 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여기 2가 있으면 방정식은 x 절편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x 절편이 2보다 모두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방정식의 근과 x 절편이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뭐를 따지는데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판대함을 따집니다. 자, 이 셋을 왜 따져야 될까? 이게 이제 이해 포인트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두 근이 모두 P보다가 작아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여기가 P면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X 절편 두 개가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X축과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등호도 붙여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판별식만 가지고 따지는 게 판별식만 따지고는 안 되는 게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절편을 갖죠. 여기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두 근이 P보다 커요. 그래서 두 근이 P보다 작으려면 대칭축이 P보다 큰 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프로 그랬을 때 대칭축을 구해야 됩니다. 대칭축을 구한 다음에 P보다가 작은 쪽에 있어야 되네요. 대칭축은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판별식과 대칭축 두 개 했으면 자,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냐?
그렇지 않아요. 꼭지점이 저 밑에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한 근은 P보다가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게 나오죠. X 절편이 근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P를 기준으로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꼭지점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요렇게 나타나서 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쪽에 나와야 됩니다. 즉 P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P를 대입할 때 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프가 자 P보다가 작은 쪽에서 X절편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P를 대입할 때 양수값이 나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다가 P를 대입해 그럴 때 양수값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이 세 가지를 판대함을 모두 만족해야 그래프가 자 P 기준으로 X절편 두 개가 모두 P보다 작은 쪽에서 나타나요. 요겁니다. 만약에 P보다가 큰 쪽에서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그림이 반대로 그려집니다. 자 어떻게 그려져요? 자 여기가 X축 여기 P가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X절편 두 개가 P보다가 큰 쪽에서 나타나요. 그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일단 판별식 그대로 들어오고요. 판별식 그대로 여기 일단 비워놓습니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어디 있어야 되니? 대칭축은 P보다 큰 쪽에 대칭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대칭축은 P보다가 큰 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P를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양수값이 나와야 됩니다. 응? P를 대입하면 양수값.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P를 대입하면 음수값이 나온다 그러면 자 절편 하나가 P보다 작은 쪽 하나는 P보다가 큰 쪽 그러니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는 것과 위배되죠. 그죠? 그러니 P 대입할 때 양수값 나와야 돼요. 그래서 FP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 둘은 비교해서 따져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한 칸씩 띄워놓고 가고 있는데 보세요. 자, 두 근이 PQ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4,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된대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 이를테면 1, 3이라든가 근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면 방정식의 근이랑 X절편이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두 근이 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지금 세 번째 다루는 건 두 근이 PQ 사이에 있대.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두 근이 PQ 사이에 있다.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어쨌든 X절편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니? 대칭축이 PQ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 두 근이 모두 Q보다 크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 대칭축이 P보다는 크고 Q보다 작다.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더라도 자 꼭지점의 좌표가 저 음수 밑에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니? 한 근은 Q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 작게 나타나죠. 결국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두 근이 X절편 두 개가 PQ 사이에 존재하려면 Q 대입할 때도 양수, P 대입할 때도 양수 나와야 됩니다. 대입해서 음수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 여기는 자 P 대입해도 양수, Q 대입해도 양수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세 개를 봤는데요. 판대함을 따집니다. 판대함,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실근의 크기를 따질 때는 판대함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유형 16에 만약에 554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면 이 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하고 그립니다. 일단 자, 서로 다르란 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554번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 판별식 쓸 때 등호 쓰면 안 돼요. 그냥 두 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두 번째 대칭축 구해서 대칭축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함수값, 자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대입하면 양수, 4 대입해도 양수, 둘 다 양수 나와야 되겠구나. 판대함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진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따져놓고 판대함 얘만 기억하고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아, 판별식은 어때야 되고 대칭축은 다음에 함수값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근의 크기는 뭘 따진다고요? 판대함 기억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인데 지금 비워놨던 게 지금 3개가 있어요. 여기부터 볼게요. 두 근이 하나는 P보다가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그림을 그려봐요. 자, 여기가 P면 방정식의 근은 X절편과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P보다가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근이 나오면 P 대입하면 뭐 나와요? 음수 나와요. P 대입하면 음수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만족하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판대함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만 따지면 된다고요? P 대입할 때 0보다 작다, 요것만 따지면 돼요. 왜 그런가요? P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여러분 이 차 함수를 어떤 식으로 그리더라도 P 대입할 때 음수가 나오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든 어떻게 그려지든 교점이 X절편이 하나는 P보다가 크고 하나는 P보다 작고 어떤 식으로 그려도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무조건 P보다가 P 대입할 때 음수가 나오면 X절편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은 쪽에 나올 수밖에 없어. 다른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판대 다 필요 없어요. 다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한 근은 P보다 크고 한 근은 자 여기 봐요. P하고 Q 사이에 근 하나가 있고 하나는 Q보다 커요. 자, 이렇게 돼 있어. 한 근이요 PQ 사이에 있고 한 근은 Q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줘야지, 그지? 이렇게 지나가면 X절편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자, PQ 사이에 하나가 있고 Q보다 하나 커요. 이럴 때 자, Q 대입하면 음수, P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양수 나오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P 대입하면 양수. 자, 여기서 P 대입하면 양수 나오고요. Q 대입하면 음수 나와요. 요것만 만족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그림이 안 나와. 자, 봐봐. P일 때 양수 나오고 Q일 때 음수 나와야 돼.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그려보세요.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내려서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어쨌든 여기 요 두 점을 지나려면 여기를 통과해줘야 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는 없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는 없거든요. 2차 함수는 이렇게 내려오면 어딘가 대칭축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PQ 사이에 교점이 하나는 Q보다 큰 쪽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얘만 만족하면 끝입니다. 얘만 만족하면. 다른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근이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Q보다 크대. 만약에 말이에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자, 방정식은 X절편이니까 그래프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이렇게 그려져야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커요. 대입할 때 음수, 얘 대입해도 음수예요. 그죠? 자, 문제처럼 봐요. P보다가 한 근이 작고 다른 한 근은 Q보다 크대요. 자, P보다 하나는 작고 Q보다 하나는 커야 돼.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 P 대입하면 음수, Q 대입해도 음수예요. 그죠? 자, P 대입하면 음수, Q 대입하면 음수. 이렇게 P, Q를 대입했을 때 둘 다 음수 나오면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다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P 대입할 때 음수, 자, Q 대입할 때도 음수, 둘 다 음수 나왔어. 그럼, 자, 이렇게 나왔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가겠지, 그지? 자, 둘 다 얘가 만약에 음수, 얘도 음수,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야 돼, 이차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그죠? P보다가 하나는 작고, 여기 Q보다 하나는 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만 만족. 자, 이거 다 판대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판대함을 다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함수값만 해야 되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둘만 구분해서 그래프 그려놓고 따지면 돼요. 자, 어떨 때요?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여기 보세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주어져? P. 두 근 알파 베타인데 봐요. 두 근이 여기 알파 베타인데 여기 Q.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PQ. 자,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주어지면 함수값만 따지시거든.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주어지면요. 응? 나머지는 판대함을 다 따지셔야 됩니다. 자, 실근의 크기 관련된 문제는 얘가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수원에 지수함수에 나오고 미분에 나오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지수함수 그래프를 알고 지수방정식 풀이를 할 줄 알고 미분을 할 줄 알아도 이 개념 때문에 자꾸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 요 단원 여기는 수원 수투에 필요할 때마다 다 넣어놨습니다. 개념 교재. 고2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미분을 몰라서 못 풀어요가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안 풀려요.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이걸 적용할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틀려요.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요것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자, 시작을 뭘로 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방정식의 근과 뭐가 똑같다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에 x 절편 x축과 만나는 점 이거하고 이 방정식의 근이 똑같기 때문에 방정식의 근이 둘 다 모두 2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절편이 모두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판별식 대칭축 2를 대입할 때의 함수값 판대함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개념책으로 이제 이쪽으로 마플로 넘어와 봅니다. 553번. 자, 얘처럼 이렇게 그림 주어지겠니? 안 주어지겠니? 그림 안 주어집니다, 이거. 그림 안 주어지고 그냥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1보다 크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정. 이 그림 안 주어진다고요. 이 그림 주어지지 않고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돼요. 저 그림을 그려놓고 따져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요거 하고 하나만 쉬었다가 밑에 문제 풀게요. 두 문제 풀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가 1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대칭축이 1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1을 대입할 때 양수 나와야 되니 음수 나와야 되니? 대입할 때 양수 나와야 됩니다. 1 대입할 때 0보다 큰. 요 세 개를 다 따져서 교집합 찾기예요. 자, 판별식 볼까요?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큽니다. 이항하면 k는 9보다 작다 맞니? 하나 나왔어요. 자, 대칭축은 어떻게 찾아요? 완전제곱으로 고치는 과정이죠. y는 완전제곱으로 고칠 때 x-3의 제곱 하고 흘러갈 거 아니니? 자, 그럼 는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요? 3이 대칭축이죠. 그죠? 자, 3이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3, 1보다 크다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1 대입할 때 양수 나와야 됩니다. 1 대입하면 얼마니 저기다가?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뭔데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예요.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k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이항하면 k는 5보다 크답니다. 그죠? 그럼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교집합이 뭐예요? k는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요게 답입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이요? 4번이 됩니다. 자, 판대함 셋을 다 따지는, 그래서 고등수학 상 전체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외워서는 풀 수 있는데, 판대함 외워서는 풀 수 있는데 납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자, 조금 쉬었다가 지금 7시 10분인데요. 자, 20분 정각에 시작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시작해 볼게요. 자, 방금 풀었던 유형들 확인해 갑니다. 자, 553번은 했죠. 554번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554번의 조건들 보세요. 자, 여기도 서로 다른 밑줄 쳐보세요. 서로 다른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서로 다른이 없고 그냥 두 근이 이렇게 되면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요. 크거나 같다 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이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 대칭축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그림부터 그려봐요.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 4,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x 절편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두 절편이 나오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지? 이 그래프가 뭔데요? y는, 자, 저 방정식 앞에 y를 붙인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 자,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뭘 따지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1과 4 사이 두 근이 이렇게 하면 처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이니까. 두 번째, 대칭축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세 번째, 함수값 따져봐야 돼. 그지? 함수값. 판대함, 요 셋을 다 따져야 됩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요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이요. 판별식.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항하면 m이 1보다 작다예요. 이항하면 m이 1보다 작다. 하나 찾았어요. 대칭축은요, 완전제곱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니까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m-1 이런 거니까 는 0이 되게 하는 x값, 이게 대칭축이죠. 그럼 대칭축 1,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하네요. 그죠? 얘는 명약관화하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함수값은요, 뭐 대입하고 뭐 대입해 봐야 돼요? 4 대입할 때도 양수,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도 양수 나와야지. 그지? 그러니 자, 여기다가 4 대입해 봐요. 4, 4, 16, x가 4일 때 4, 16에다가 8 빼고, 자, m 이것도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1 플러스 2 m,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자, 이 항에서 넘기면요, m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자, 여기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지금 3개 나왔어요. m의 범위가 3개 나왔으니까 요 3개를 어떻게 해요? 요 셋을 다 그려서 교집합 찾습니다. 자, 이거는 3개 나오니까 그냥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m이 1보다 작다예요. m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8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m이 마이너스 3보다가 크다. m이 마이너스 8보다가 크다. 그러면 셋 다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영역이 되겠지.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정리 하나 해놓으세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편에서 배워요.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편에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그릴 줄 알면 최대 최소도 구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봐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x 범위가 주어져. 0에서 자, 4까지. 자, 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꼭지점 찾는 방식인데요. 1,1. 자,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요. 자, 0에서 4까지면 x가 0, 여기가 1이면 2, 3, 4 여기쯤이라고 잡아봐요. 자, x 범위를 가지고 잘라보면 요 그래프만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대입하면 최소값. 자, 여기는 한 칸 올라갔고 여기는 세 칸이나 올라갔으니까 4 대입할 때 최대값이지, 그지? 그래서 자,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져요? 최소값 1을 가져요. 자, x가 4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최대값 4를 여기다 대입하면 10 나온다, 그지?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 틀이었어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활용 문제가 있어요.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이런 양철판 또는 쇠판을 자, 양쪽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양쪽에 접어서 이렇게 물바지를 만든대. 얘를 이렇게 접어서 물바지를 만드는데 요 단면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물바지를 만들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양철판의 길이가 양철판의 총 길이가 10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자, 높이를 얼마로 잡아야 높이를 x라고 하면 높이를 얼마로 잡을 때 단면의 면적이 최대가 되냐. 자, 요렇게 접으니까 자, 요 부분 높이가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물바지 요렇게 접어가지고 물바지를 만든다고 할 때 요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냐. 이런 문제들을 내면 자, 단면의 넓이는 보세요. 이 전체 길이가 10이었으니까 x 있으니까 여기는 x 두 개를 뺐으니까 10-2x 아니니, 그지? 그럼 단면의 넓이를 내가 y라고 하면 y는 y라고 하지 말까요? 넓이니까 s 사이즈 s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자, x 곱하기 10-2x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가 나와요. 자,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니까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 자, 이게 10이니까 얘가 5를 넘어서면 이쪽도 높이가 5가 오니까, 그지? x는 0과 5 사이. 자, 그래프 그립니다. 자, 얘는 x 절편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0일 때 0입니다. 여기가 s축이 될 거고 여기는 x축. 자, 0,0을 지나고 5,0을 지나요. 자, 0과 5를 지나는 거 맞니?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림입니다. 2차 함수. 최고차가 음수니까, 그지? 그럼 얼마일 때? 여기 가운데 값 2분의 5일 때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서 x가 얼마일 때 높이를 얼마로 하면 최대가 되니 높이를 2분의 5로 하면 최대가 돼요. 그 최대값은 얼마니 하고 물으면 2분의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가 중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건 조금 걔보다는 복잡해요.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치환되도록 되어 있는, 자, 공통 부분 얘를, 자, 이 공통 부분 나오는 거 얘를 치환해요. 치환. 자, 이 공통 부분 얘를 fx라고 하면 얘를 t로 치환해요. 치환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문자들을 다른 문자 하나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꼭 따지셔야 됩니다. 범위를 꼭 따져야 돼요. 범위. 자, 요 문제가 대표적으로 치환 문제의 대표인데 보세요.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뭐라고 할 건데요? t라고 할 겁니다. 즉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럼 t 범위를 찾아야 돼요. t 범위. 범위 어떻게 찾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자, 1, 얼마예요? 꼭지점이 1,2예요. 자, 1,2. 여기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오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가 무슨 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는 t축이에요, 그죠? 자, x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라고 그랬어? 0에서 3이라고 그랬으면 잘라봐야 돼. 0에서 3. x 범위 0에서 3. 자, 여기가 0. 3은 어디예요? 여기가 1, 2, 3. 자, 여기가 3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요 그래프만 살아있어요. 여기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1일 때 2, 요 값과 자, 0 대입할 때보다는 두 칸 올라간 3 대입할 때 값이 더 큰 건 분명하죠. 그래서 3 대입해봐요. 3 대입하면 얼마니? 6 나오는 거 맞니? 3 대입하면 6입니다. 6 나옵니다. 그러면 t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t가 요 사이에서 나오는 거 맞니? 2하고 6입니다. t 범위는 2하고 6 사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치환하고 t 범위 찾는 겁니다.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자, t 범위 찾은 거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자, 얘가 서술형으로 나오면 t 범위를 빼먹었다 그러면 100% 감점입니다. 이거 t 범위 빼먹으면 감점 받아요. 이거 빼먹으면 감점이에요. 이거 자, 꼭 적으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봅니다. t-2의 전체 제곱에다가 제곱하면 4니까 5 나오려면 1. 자, 두 번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2,1이에요. 자, 2,1. 자, 2,1.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셔요.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축이 되고요? t축이고, 자, 여기가 y축이에요. 그러면 t 범위가 2에서 6이라고 그랬으니까 잘라볼까요? 2가 여기고요. 6은 한 여기쯤이라고 볼까요? 그럼 그래프는 뭐가 살아있어요? 요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죠. 자, 요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 1 나와요. 그죠? 자, t가 2일 때 최소값 1 나옵니다. t가 6일 때 최대값이에요. t가 6일 때 최대값 얼마 나오는데 6을 여기다 대입하면 17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치환해서 푸는. 자, 치환하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y축이 아니라 이제 t축이야. 그래프 값 잘라서 구간 딱 잘라서 보면 y값, t값의 변화가 나오면 이 t 범위 찾으셔서 자, 이제는 t에 관한 함수가 돼요. 그럼 여기가 t축, 여기가 y축. 다시 그려서 주어진 범위에서 또 자르면 범위가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t 범위 꼭 생각하셔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를 2번 그리게 됩니다, 보통.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이건 보시면요, x에 관한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xy가 한꺼번에 섞여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x도 있고 y도 있고, 자, 이것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하나요?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xy 변수가 두 개면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는, 자, 얘가 기본 틀입니다. 자,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셔야 돼요.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게 주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변수 두 개면 얘를 무언가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 풀고 필기할게요. 보세요. 얘는 x제곱 요 녀석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뒤에 1이 오면 완전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y는 보세요. 여기 2y제곱이니까 2로 묶어내요. 그럼 y제곱이 될 거고, 4y인데 2로 묶어냈으니까 여기 2y. 또 뭐가 오면요? 1이 오면 또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러고 나면 숫자가 1, 2 쓰였어요. 그런데 5라고 돼 있으니까, 자, 1과 2 합치면 3이죠. 그럼 뒤에 얼마만 남아요? 2가 남는 거 맞니? 자, 그럼 이 식은 이제 뭘로 돼요? x-1의 제곱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자, 실수 xy니까, 실수니까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음수 안 나와요. 음수가 나오지 않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 되겠죠. 0이 돼서 없어지면 최소값 2가 나오는 거 맞죠? 그죠? 만약에 0이 아니면 이게 다른 수가 나오면 제곱하면 항상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x는 얼마? 1, y는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2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고쳐놓으면 이 전체 최소값은 얘들이 없어져 줘야 최소가 됩니다. 안 없어지면 어떤 숫자든 실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따라서 최소가 되려면 요것도 0 되고 요것도 0 돼야 됩니다. 0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제곱하니까 9가 돼버려서 더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지? 최소값 가지려면 요것들이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고치면 얘도 0, 얘도 0 싹 없어져서 최소값이 바로 K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고쳐보세요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일단 뒤에 거는 놔두시고 문제로 가봐요. 우리 문제에서 먼저 풀어볼 수 있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17번. 요거는 중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과정.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이런 정도예요. 자, 보시면 2차 함수인데 1에서 최소값 b를 갖는데요. 자,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에서 b라는 최소값을 가지면 꼭지점이 요렇게 1,b가 꼭지점이어야지. 그지? 즉 우리 그리려고 하는 이 함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요 녀석이 뭘로요? 1,b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니?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y는 x-1의 제곱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야 1일 때 b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됩니다. 전개해서 같다로 놓으시면 되겠지. 그지? 자, 이거 전개하면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얘는 전개돼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니까 둘이 같다로 맞추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고, a는 2가 돼야 되고, b는 얼마가 돼야 되니? 1이 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둘을 더하면 답은 3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 기본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너? 이런 정도의 문제로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로 가보세요. 자, 56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나고까지 잘라봅니다. 그리고 얘에서
최대값 2를 가진대요. 자,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적어봅니다. 여기. 자, 어떤 이차함수가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는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가진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프 모양이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 최대값이 최소값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야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2를 가져요. 즉, 이 함수는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런데 앞에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알 수 없어. 그래서 a라고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a 값을 가르쳐 주기 위한 장치가 여기 있네요. 뭐라고요? 요 점을 지난다고 돼 있어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x에다가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나온다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 1 대입하면 1 대입해봐 뭐가 되니? 4가 되지. 그러니 4a 플러스 2. 이항하면 마이너스 4. a는 얼마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치? 따라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통째로 제곱 플러스 2예요. 자, 여기서 0 대입하면 얼마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0 대입해봐. 0.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답 이렇게 나온다. 그지? 자, 얘는 중학교 과정의 문제입니다. 중학교 여러분 2차 함수와 관련된 문제 찾아보면 요런 정도 들어 있습니다. 요런 정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정도 안 냅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뭐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내면 다 맞추기 때문에 안 냅니다. 서울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과정이에요. 568번 보시면 이것도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우리 학교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봅시다 한번. 자, 그림 그려서 범위에서 자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래서 그려봅니다. y는 x-2의 통째를 제곱하면 4니까 3 나오려면 얼마 빼줘야 되니? 1 빼줘야지, 그지? 자,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2 컴마 마이너스 1. 자, 2 컴마 마이너스 1. 꼭지점이 2 컴마 마이너스 1. 자, 아래로 볼록합니다.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로 잘라져 있니? 네, 마이너스 1에서 4까지입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1 어디 여기쯤이라고 자를까요? 마이너스 1 4 여기쯤이라고 자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살아있는 거니? 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자르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자르면 요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예요. 요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야. 그지? 누가 봐도 2 대입하면 최소값이에요. 2 대입할 때 최소값 얼마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값이 클까요? 자, 여기 2인데 자, 두 칸 쭉 올라갔어요. 여기는 몇 칸이에요? 2면 마이너스 1이면 3칸이지. 당연히 얘 대입한 게 더 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나와요. 자, 마이너스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 대입하면 9에다가 1 빼니까 8 이렇게 나온다. 그치? 자, 최대값, 최소값 두 개 더해라. 7. 이게 답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구간 잘라요. 요 내용입니다. 568번. 다음 757번. 얘가 바로 뭐예요? 치환이에요. 치환하는 형태예요. 자, 똑같은 게 보이죠? 자, 요 녀석을 뭐라고? 요 녀석을 저는 t라고 치환할 거예요. 자, 저렇게 치환하고 나면 범위가 나타나요. t범위. t범위 꼭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t가 뭔데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예요. 자, 얘는 완전 제곱으로 고치셔도 되고 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인수분해 하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0 대입하면 0, 4 대입하면 0이니까 0,0과
4,0을 지나요. 0과 4를 지나요. x절편 찾은 거예요. 최고차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할 거예요. 자, 그러면 0과 4 가운데가 대칭축, 즉 꼭지점 x좌표인데 0과 4니까 2예요. 자,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자, 2 대입하면요. 4 나오는 거 맞니? 여기 2 대입, 또 여기다 대입해도 4 나옵니다. 그러면 t값이 y값인데, 그지? 자, 결국 4보다가 작거나 같은 값을 t를 갖게 되겠죠, 그죠? 자, t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 자, t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게요. 1. 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해줘서 얘랑 계산하면 6. 자, t-1의 제곱 플러스 6. 그래프는요 1,6 꼭지점으로 하는 1,6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그림이에요. 위로 볼록합니다. 그런데 t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어요. 그죠? t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1이에요. 4는 얼마쯤 되는 값일까요? 4는 1보다 큰 뭐 이런 쯤을 4라고 해보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 x 여기가 4. 자, t죠, t. 여기는 t축. t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요 그래프만 살아있는 거예요. 최대값은 t가 1일 때 6입니다. 자, t가 1일 때 최대값 6입니다. 요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치환해서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게 2차 함수와 관련된 최대 최소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면 3차, 4차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는 중학교 수학은 1학기, 2학기 나눠서 1학기는 식과 관련된 문제, 2학기는 도형과 관련된 게 이래 나오잖아요. 그지? 그런데 식에서 함수와 관련된 건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4분의 1. 4분의 1이 함수입니다. 1학기에. 자, 중학교를 넘어서면 고등학교 오면 고등수학 최소한 50%가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고등수학 끝날 때까지는 다 그래프예요. 그죠? 다 함수입니다. 수원 들어가시면 75% 단위가요. 1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요거 빼고는 다 함수예요. 수투. 자, 함수의 극한 뒤에 미분, 적분 다 그래프입니다. 다 그래프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최소 60% 이상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서 선생님 저 2차 함수 다시 알려주세요. 2차 함수가 왜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이렇게 되고 2차 함수 그림 그린 건 딱 두 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에 대한 인수분해에서 방금 이렇게 푸는 거나 이렇게 두 가지. 자, 이해가 안 되면 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왜 완전적으로 고치면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지 이유까지 물어서 2차 함수 그래프 완전히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자, 어떤 함수가 주어져도 그래프를 쓱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보자마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y절편이 4구나, x절편은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3차 함수. 2학기 들어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그리거든요. 3차, 4차. 그래서 전부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이제 함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저하고 그래프 그리기가 싫어, 함수 싫어 이러면 결국 고등수학 전체가 다 힘들어져요. 다 그래프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걸립니다.
보충이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꼭 그 고등수학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연습 시간까지 해도 2시간이면 충분해요. 2차 함수. 자, 2시간, 1시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1차 함수 그림 그리는 게 부담이 없어야 돼. 그림을 완전히 그려낼 수 있으면 이쪽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2차 함수 그림 그리는 게 주저주저해지면 그 뒤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리함수 이런 거 그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막 이렇게 이제 떨려 들어갈 텐데 그때는 대책이 안 서요. 자, 다음 21번. 자,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는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579번 보세요. 579번. 자, 범위 주어졌어요. 범위가 탁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주어지고 최소값이 1일 때 최대값 구하라. 자, 그래프 그리라는 겁니다. y는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m. 자,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면 완전 제곱이에요. 자, 전개해서 플러스 해줬으니까 2 빼줘야 돼. 자, m 있고요. 2 빼주시면 돼요. 자,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1, 얼마라고요? 자, 1, m 마이너스 2. 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임의로 1, 잡고 여기가 내가 m-2라고 해요. 자, 꼭지점 찾은 거죠. 자, 는 0이 되게 하는 x값이 꼭지점이에요. 다음에 0 대입하면 싹 없어지고 얘가 y값이니까 자,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리세요. 최고차가 양수니까요. 그죠? 자, 범위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0에서 3까지입니다. 여기가 0, x가 0, 여기가 1, 2, 3. 여기 자, x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래프는 요것만 살아있는 거죠? 요것만 살아있는 거죠? 자, 1일 때 최소값 얘가 나와요. 그리고 0일 때는 여기서 봐요. 한 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3일 때니까 두 칸 올라가니까 3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자, x가 1일 때 최소값 갖는데 얼마를? 요 녀석을 최소값으로 가져요. m-2.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최대값 가져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 보세요. 최소값이 1이래요. 자, 요 녀석이 1 나왔대요. 자, 그럼 m이 얼마라는 얘기니? m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최대값은 x가 3일 때 여기다 3 넣어보세요. 3. 그럼 2가 돼서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여기다 3 넣어도 돼요. 여기 넣어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 3 대입하면 8. m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요. 자, 즉 6 플러스 m입니다. 자, m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9가 나옵니다. 최대값은. 그죠? 요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는 게 자유로우면 뭐 이쪽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배울 때 계속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연습하거든요. 완전 제곱식은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반의 제곱식이다. 반의 제곱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완전적으로 자꾸 연습하는 이유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요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바탕이 돼서 계속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 복습을 하시면 지금 나오는 문제 기초가 약한, 수학은 그렇습니다. 기초가 약한데 모른 척하고 위에 걸 계속 해봐야 결국 힘만 들어요. 그래서 안 될 때는 꼭 보충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계속 내 성적이 안 되는 것보다는 빨리 보충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느려요. 저는 괜찮습니다. 보충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은 꼭 돌파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2차 함수는 고등학교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다뤄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때 유일하게 2차 함수를 다룹니다. 언제 배웠던? 중3 1학기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중3 1학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 뒤에 미적분 전체가 다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예 난 몰라요. 그래도 복습이 가능한 시간대거든요.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테스트 보고 가셔야죠.